묘준열,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비슷한 나이대 배우 중에서도 단연 개념 있는 행보로 박수를 받았던 배우 류준열. 류준열은 인터뷰에서 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준열은 아직은 돈보다 연기, 관객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 풍조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돈이 사람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나. 그런 사건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무뎌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류준열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경계했다. 데뷔 초 팬들이 사인을 부탁할 때 성공하세요, 대박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써 달라고 하면 대신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써 드리기도 했다. 삶 자체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류준열은 실제 재테크에 관해서도 나는 연기하고 관객을 만나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다. 돈 관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돈을 쉽게 벌면 돈을 우습게 보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2016년 한 인터뷰에서는 요즘 초등학생의 꿈 1위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할 만큼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행복을 추구해온 류준열. 류준열이 수년간 쌓아온 이른바 개념 빌드업은 최근 공개된 그의 이색 행보로 인해 비난을 받기 충분했다. 돈 욕심이 없다는 사실을 어필하며 선한 이미지를 구축한 그는 본인 돈 6억 원을 가지고 자그마치 52억 원을 대출받아 58억 원의 건물을 사들인 건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심지어 그렇게 산 땅에 22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고 22억 원 역시 17억 원은 신축 자금 명목의 대출이었다. 건물 완공 후 2년 만에 150억 원에 되팔았다. 류준열의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다. 개인 법인을 설립 후 대출을 풀로 땡겨 토지 담보로 한 번, 신축 공사로 한 번, 총 2차례 대출을 받았다. 한마디로 빅테크를 한 셈이다. 건물주보다 배우 류준열이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던 인터뷰를 진행하기 그 전 해인 2018년 3월 이미 개인 법인을 설립했다. 2018년부터 개인 법인까지 설립해놓고 호시탐탐 건물주가 될 기회만 엿보고 있었으면서 팬들이 장난스럽게 부탁한 부자 되세요라는 문구를 굳이 행복하세요라고 바꾸는 건 앞뒤 다른 이중성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소위 개투자로 자신을 열렬히 응원해온 팬들을 기만한 류준열. 배신감으로 더 커진 그를 향한 비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또 과거 류준열은 일배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엄마 두부 심부름 가는 길이라는 글과 함께 절벽 등산을 연출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고, 해당 사진이 논란의 요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23일 봉화마을에 있는 부엉이 바위라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떨어지면서 전신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사인이 두부 머리 부분 외상인지라 이것 때문에 일베 사이트에는 절벽과 두부 외상이라는 키워드가 고인을 조롱하기 위한 고인 드립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류준열이 이를 노리고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류준열은 일베 유저가 아니며 일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념 있는 행동들로 박수를 받는 배우인 만큼 류준열 배우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해본다. 도피.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힙합씬에선 어린 나이부터 독보적인 위치에서 각종 행사와 무대를 장악했다. 최정상급 래퍼로 유명했던 도피. 2015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그동안 잘 드러내지 않았던 평소 일상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기만 해도 다이아몬드 베젤 롤렉스와 같은 한정판 억대의 명품 시계였으며 수억짜리 고급 외제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BMW i8,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페라리 488GTB와 같은 슈퍼카들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외제차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또 도끼는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펜트하우스에 장기 투숙을 했다. 1박에 무려 696만원이라는 곳에 살면서 도끼는 호텔에 살면 난방비도 안 들고 전에 있던 집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식비로만 수천만원을 소비하는 도끼의 일상은 플렉스 그 자체였다. 이 정도의 재력이면 태생부터 금수저를 물고 있던 것 아니냐고 오해할 만하지만 사실 도끼의 유년 시절은 대중의 예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쫄딱 망하며 12세의 어린 나이에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도끼는 서울로 상경 가수의 꿈을 키웠고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고 한다. 게다가 겉으로 보이는 어두운 이미지와는 달리 술, 담배, 욕은 절대 하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과 불교신자라는 사실도 공개하며 180도 다른 반전 매력으로 대중의 호감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집을 찾는 택배 기사님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현관 앞에 음료수를 잔뜩 쌓아놓는 등 바른 인성까지 화제가 되며 돈 자랑을 해도 도끼를 향한 시선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착하고 개념 있는 도끼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엄청난 씀씀이를 자랑하던 그가 미국의 한 보석업체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도끼가 가진 시계 하나만 팔아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해프닝일 것으로 짐작했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도끼가 패소, 이후 도끼에게 4,500만 원을 갚으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며 사람들은 도끼의 재력은 물론 돈을 갚지 않는 인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던 도끼는 2022년 말 또 한 번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다. 지난 3년간 3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1,666만 원도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리며 충격을 자아냈다. 더욱 화가 나는 점은 도끼가 체납된 세금을 앞으로도 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2018년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해온 도끼, 초원대의 체납 사실이 들통난 이상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다. 강민경은 2022년 한 해 동안 유튜브를 통해 번 수익 전에 1억 4,700만 원의 개인 사비까지 더해 총 1억 5천만 원을 기부. 구독자는 물론 네티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훈훈한 기부 소식으로 얻은 국민 호감 이미지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풍을 야기했다. 악덕 고용주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논란은 강민경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에서 한 구인구지 사이트에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리며 시작됐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부분은 구인 포지션과 연봉이었는데 신입이나 경력 무관도 아닌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고작 최저시급에 턱걸이 될 수준의 연봉 2,500만 원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강민경은 본인 소유의 65억 건물을 가지고 구를 축적하는 와중에 SNS를 통해 매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을 과시해온 바 있다. 심지어 책상은 740만 원, 가스레인지 2,700만 원짜리를 쓰면서 가스레인지보다 더 싼 값에 경력자를 부리려 한 신보가 탐욕스럽다는 반응을 유발했다. 논란이 일자 강민경 측은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비난은 계속됐다. 성장하는 회사라 더 많은 연봉을 협의하지 못한다고 아이 못을 박은 것과 달리 회사가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규모로 연 10억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강민경의 주장대로 채용 포지션과 연봉을 잘못 기재한 실수라고 보기엔 공고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했고 이전에도 경력직을 3개월 인턴으로 부인 정황, 직원 평균 연봉이 업계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 등이 주목을 받으며 비난은 고조됐다. 이와 동시에 과거 불거진 뒷광고 논란까지 불거지며 이 정도면 돈에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자아내고 있는 강민경. 사과와 해명 내용이 담긴 영상까지 올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